가족여행으로 베트남 여행 많이 가시죠. 나트랑이나 다낭이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이들이 베트남을 휴양지 정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북클래스 픽에서는 바로 송사이공 할머니 사총사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사이공이라는 단어에서 아마 베트남과 관련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는 수아라는 아이의 감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 그리고 베트남과의 연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그림이 없는 청소년 문학이긴 한데요. 잘 읽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서 아이들은 되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이 1954년에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했다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물론 통일은 북베트남이 하게 되면서 전체 통일이 되긴 하지만 휴전선이 나누어졌다는 것, 북쪽은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남쪽은 민주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한 민족이 싸웠다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아서 함께 들려주신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한국의 월남 파병 사실을 빠뜨릴 수가 없죠.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4차례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미국을 제외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엽제를 살포하면서 그 고엽제 후유증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당시 전쟁 중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국 간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서 베트남에 가서 7살 때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당연히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고 베트남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8살이 되면서 한국에 와서 엄마랑 함께 살기 시작하고, 엄마가 한국 아저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아저씨가 데려온 한국인 딸 보라라는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막내 동생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문화 가족인 거죠. 그리고 수아의 외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서 송사이공이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베트남 식재료나 혹은 베트남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 4명의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국 사회와의 소소한 갈등,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차별, 그리고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중심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수아네 가족이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또 따뜻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녹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연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베트남 사람들은 송사이공이라는 식당을 방문하면서 그들끼리 어떤 유대감을 다져가는지를 자세하게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수아의 동생인 보라도 다문화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족 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너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라서 김밥 못 사오지, 이런 식의 대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 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극 중에서 한 캐릭터가 비자가 만료됐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책을 읽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내쫓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비자 제도가 왜 필요한지,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 제도가 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전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1968년도에 한국군이 베트남 폭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판결은 법원이 한국 정부의 당시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 중에 일어났던 학살 사건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양국 간의 화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외국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들려주는 것,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